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얘기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이 CCNC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네시스도 뭐 이 시스템을 고급화시킨 CCIC를 쓰고는 있죠. 사실상은 이 두 시스템 뭐 기본 토대는 같은 거니까 오늘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뭐 CCNC에 불만 터졌던 게 하루 이틀 얘기냐?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중고차값 떨어지기 갑자기 또 이 얘기를 꺼내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 CCNC 시스템 관련해서 리콜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으로 꼽힌 차종만 해도 무려 29종에 이르니까요. 사실상 CCNC 그리고 CCIC 시스템을 넣은 거의 전 차종이 이번 리콜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차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미국에서 터진 리콜 문제라고 해서 내 문제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곧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할 리콜 소식이다, 내 차에 CCNC, CCIC가 들어갔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CCNC 그리고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미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상당 부분 많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서 도로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게임 기능 등이 원래 예고했던 날보다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보통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을 연결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치명적인 문제다, 뭐 차를 타는데 방해가 되는 결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만들 사이에서 이 CCNC 그리고 CCIC가 들어갔던 차들 중에서 심심찮게 나오던 다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행 중에 계기판이 꺼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리콜 이슈들도 바로 이 지점이랑 연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계기판이 꺼지면 단순히 화면 하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재 속도도 못 보죠, 경고등도 못 보죠, 그리고 연료량이나 배터리 잔량도 못 봅니다. 당연히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들도 못 보기 때문에 안전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내 눈앞에서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한다고 했을 때 10초면은 280m 정도를 달리는 셈이거든요. 그동안 계기판에 떠있는 주행 관련 정보들이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꽤 아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인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 문제를 들춰보게 되면은 단순한 디스플레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전력관리 회로와 소프트웨어 로직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현대 기아 쪽에선 이 PMC, 그러니까 전력관리 칩에서 발생한 전기적 노이즈 때문에 시스템이 스스로 재부팅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쪽은 문제가 약간 달랐습니다. 라디오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FM, AM 라디오가 아니라 고음질 라디오인 HD 라디오 기능과 디지털 계기판 데이터가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논리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던 거죠. 뭐 둘의 설명 자체는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주행 중에 계기판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차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같은 공급 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이었다는 거죠. 바로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았던 물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차종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플랫폼을 공용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꼽힐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도대체 이 적용 대상 차종들이 어떤 거냐.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코나,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소나타인데 이 파워트레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 등 2025년 중순부터 2025년 말까지 생산한 차 전체가 대상입니다. 기아는요,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K5, EV9, K4 등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까지 앞서 말씀드린 같은 기간 동안 생산한 차들이 대상이고요. 제네시스도 G80, GV60, GV70,
GV80 등 이 차종의 전기차 버전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 날짜에 생산한 차들이 리콜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CCNC, CCIC가 들어간 최신 현대차 그룹 차들 거의 대부분이 리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G70은 이번 리콜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그거는 CCNC가 적용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구형 소프트웨어 넣었던 게 다행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다행히도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계기판이 꺼지는 문제까지는 발생을 하는데 차를 운행하는데 엄청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문제로 국한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차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하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사고 사례나 부상 사례, 사망 사례 이런 것들은 따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리콜 소식도 띄워놨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들은 여러분, 이 품질의 기준이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가 그 범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리콜을 진행해서 기존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 리콜을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자체를 보인다는 게 적극적인 품질 개선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3월 막바지쯤에 리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죠. 우리나라도 그보다 아주 늦지 않은 시점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받기 전까지는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 이 CCNC가 적용되어 있는 차들은 거의 다 OTA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가 언제 뜨는지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시스는 라디오를 틀 때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CIC가 들어간 제네시스들은 라디오를 혹시 들으실 거라면은 FM, AM 라디오를 들으셔라. HD 라디오는 기능을 꺼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리콜이 진행되기 전에 이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바로 영상 같은 걸로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발생하는지 이런 증상들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서비스 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꼭 기록을 남겨두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리콜 문제로 현대기아차 품질 진짜 망했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자동차들이 너무 전자제품화 되고 있다, 그것도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CCNC나 CCIC 같은 시스템만 보더라도 안에 뭐 OTT 들어가고 그런 것들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볼 수 있고 음악도 차에서 바로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편리함들이 계기판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도 시스템화에 통합되어 간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잦아지고 시스템적으로 뭔가 자꾸 변한다면은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아진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작은 시스템들의 충돌들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히겠고요. 물론 일부 분들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냐, 쓰다가 보면은 가끔 먹통되고 꺼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자동차는 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